고아수출국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누적 해외 입양아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을 지칭하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은 지금까지 몇 명을 해외로 보냈을까요? 한국은 1950년대 이후 지금까지 약 20만 명 이상을 해외로 입양시키며 세계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전보다 많이 줄어든 상태지만 아직까지도 매년 50명 이상이 해외로 입양되며 해외 입양이 지속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남아있죠. 그렇다면 한국은 지금까지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입양시켰을까요? 이 현상은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에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은 수십만 명의 고아를 남겼습니다. 전쟁으로 부모가 없어진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당시의 한국은 이 상황을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죠. 이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었던 정부는 국제구호단체와 선교단체를 통해 대규모 해외 입양을 허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은 선택권 없이 해외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나라가 발전하면서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접어든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시기에는 오히려 해외 입양이 국가 차원에서 장려되었죠. 그 이유는 당연히 돈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아이 한 명을 해외로 보낼 때마다 행정비를 지급받았고 당시 정부는 이를 국가경제의 운영에 보태었죠. 심지어 당시 인구 과잉 문제가 있었던 한국은 해외 입양을 통해 인구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해외 입양이 국가에 이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였죠. 하지만 이 때문에 서구에서는 한국을 아이를 파는 국가라고 비판하며 고아수출국이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명분 뒤에서 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해외로 팔려나가는 상황이 되었죠. 이후 한국은 1990년대에 접어들며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입양은 여전히 줄지 않았죠. 국제사회는 한 나라가 아직도 아이들을 책임지지 못한다고 비판하였고 그제서야 정부는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아동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내 입양을 장려한 시점으로 해외 입양은 크게 감소하였지만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매년 수십 명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죠. 현재까지도 한국은 미국에서 해외 입양 출신국 중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양은 입양아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줌과 동시에 국가의 위상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죠. 실제로 한국을 세계에 알렸던 88 올림픽 개최 이후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 등은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여전히 아이들을 대량으로 해외에 보내고 있다며 한국의 해외 입양을 지적하였습니다. 국가적 자부심을 높이려던 순간에 고아수출국이라는 낙인이 전 세계에 찍히면서 한국은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죠. 또한 과거에 해외로 팔려갔던 입양인들은 2000년대 이후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입양된 것이 아니라 수출된 것이었다. 가족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아 뿌리를 찾을 수 없다고 증언하였죠. 실제로 많은 입양인들이 한국을 찾아와 부모를 찾으려 했지만 당시 별다른 기록도 없이 아이들을 해외로 보냈던 한국은 아무런 도움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입양이 아니라 수출이었다는 그들의 외침은 그들이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아픔을 보여주었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 해외 입양은 뿌리를 자르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국제 입양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2023년에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는 1274명에 불과하죠. 하지만 이 중 한국에서 입양된 아이는 무려 141명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계열에 위치한 지금도 해외 입양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정부는 2011년 이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위탁가정 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지 않고 국내에서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해외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국내 우선 원칙을 법제화하여 해외 입양은 국내 보호가 불가능한 최후의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죠. 두 번째는 해외 입양인의 권리 보장입니다. 현재 정부는 해외 입양인들의 뿌리찾기를 지원하고 국적 회복을 돕는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꽤나 소극적인 편이죠. 정부와 입양기관은 보관하고 있는 출생기록과 가족정보 등을 전면 공개하여 해외 입양인들이 본인의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는 DNA 매칭 시스템을 제도화한다면 실질적인 가족 찾기가 가능해지겠죠. 한국은 전쟁의 상처, 가난, 복지부재 등의 다양한 이유로 해외 입양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 이제는 끊어야 할 시기가 되었죠. 국가 차원에서 아이들을 책임지고 사회가 함께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